한 가구당 4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2024년 에너지 바우처를 5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5월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시행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렇게 더운 하절기, 그리고 추운 동절기에 에너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것이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쓰실 때, 도시가스 쓰실 때 지역 난방이나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금액 한번 살펴보시면 1인 세대는 하절기에는 47,000원, 동절기에는 254,500원.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은 295,2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하절기, 동절기 합쳐서 295,2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 지원은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는 연간 지원액이기 때문에 매월 지원액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2인 세대는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합쳐서 407,500원까지. 3인 세대는 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합쳐서 532,700원까지 지원하고 4인 이상 세대는 하절기 102,000원에 동절기 599,300원, 합쳐서 70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01,300원은 4인 이상 세대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5인 세대든지 10인 세대든지 가족 수에 상관없이 모두 701,300원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 취약계층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 기준. 이 기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해당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 기준에도 맞아야 되고 세대원 특성 기준까지 모두 맞아야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이 됩니다. 먼저 소득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이어야 하고요.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느냐를 보면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이라면 해당됩니다. 연령과 세대원 특성 기준이 맞았을 때는 최대 701,300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기준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되는군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해당하고요.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서 혜택을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이나 소년소녀 가정, 이런 분들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이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2024년도 연탄 쿠폰을 받은 세대. 이분들은 중복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절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과거의 동사무소라 불리던 곳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지원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신청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분은 자동으로 재신청되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거주지 변경이나 세대원 변경이 있는 세대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잘 다루시는 분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하고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소급해서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5월 29일에 신청한 사람은 7월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8월에 신청한 사람은 7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주지 않고 8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당하시는 분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후에 주소나 세대원 수 등 신상 정보가 변경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신청하는 달부터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사하시는 분들이 이사 후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입신고와 동시에 에너지 바우처도 꼭 재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사용한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동절기는 에너지 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대부분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니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면 되지만 겨울에는 에너지를 쓰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전기 쓰시는 분도 있고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등유나 LPG 연탄을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절기는 전기, 동절기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요금 통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그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용 LPG나 등유 외에 구입이 불가능한 연료들도 있으므로 확인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고요. 대리로 신청하시는 분은 위임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사진이 있는 공공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한 사람도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